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새 프로젝트 AP7 정도로 해서 새 프로젝트 만들어 두시고 그거 갖고 오늘 현장 학습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세트입니다. 새로운 세트의 주인공은 레이아웃이라는 친구예요. 사실 이미 우리 여러 번 본 적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뷰와 이벤트 해가지고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지금 와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결국은 점 자바 파일에서 적는 코드는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뷰 인스턴스 찾아와서 거기 담겨있는 어트리뷰트 들고 와서 더하기 빼기 등등 해서 새로운 데이터 만들고 그렇게 계산한 더 중요한 값을 어떤 다른 뷰에 어떤 다른 어트리뷰트로서 예를 들면 우리 텍스트 뷰의 색상 글자 3개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를 지정한다든가 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우리 과제 넘버 2에서 식바 3개를 들고 와서 거기 담겨있는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 3개를 끌고 와서 그걸 갖고 또 다른 새로운 숫자 값 하나 만들어서 글자 색으로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그런 일련의 데이터 흐름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 위에다가 이제 새로운 단어 레이아웃과 관련한 얘기를 살짝 얹어놓고 중간고사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 1부가 6장인가 그렇고 2부가 2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마음속 목표는 2부까지 오늘 하고 집에 가는 거긴 한데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중간중간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1부를 마치고 2부 다음 시간에 하면서 우리 마지막 중간고사 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 갖고 전반부를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자, 그래서 레이아웃이 무슨 뜻입니까? 레이는 말 그대로 눕히는 거잖아요. 아웃은 내쫓는 거죠. 누워있는 사람을 내쫓는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xml 파일에서 새로운 버튼 추가했을 때 막 그 뷰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걔는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그 뷰를 걔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 위의 어떤 자리에다가 얼마만한 크기로 배치를 할 것이냐를 지정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포넌트 트리 보면 항상 맨 왼쪽 위에 constraint layout이래 갖고 레이아웃 하나가 떡하니 들어가 있었어요. 그 친구 안에다가 버튼을 넣어놨을 때는 그 친구가 차지하는 영역 위에서 이 버튼이 어디에 얼마만한 크기로 있을 거냐를 지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constraint layout이라는 친구를 이전에 써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나올 linear layout이라는 친구를 같이 구경을 해보면서 살짝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모 그림이 있었고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숫자 지정하면 그걸 마진이다 라고 우리가 소개를 한 적 있잖아요. 그 마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버튼 지금 어떤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뷰의 위치랑 크기를 좀 더 정밀하게 지정하고 싶을 때 등등 사용할 수 있는 갖가지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들을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소위 인싸 친구들은 이 톡방 목록 같은 거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밑으로 내릴 수 있잖아요. 수많은 단톡방들이 막 존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실제 화면 크기는 그렇게 위아래로 많이 길지는 않은데 이 조그마한 화면에 최대한 많은 뷰들을 동시에까지는 아니더라도 표현해서 보여줄 수도 있게 그래서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뷰들을 골라가면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로 스크롤을 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스크롤 뷰라는 친구를 도입을 해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퇴근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아웃도 뷰의 일종이긴 한데 아무튼 레이아웃이랑 그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다른 뷰들 사이의 관계를 .java 파일 위주로 달리 말하면 어트리뷰트 셋 어쩌고 저쩌고와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직접 눈에 보이는 느낌으로 자바 코드를 적어가면서 진행해 본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요걸 바탕으로 간단한 최종 목표 달성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이고 내용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많아요. 그래서 많기는 한데 사실 분량으로 보면 우리 이전 세트 현장 학습할 때 진행했던 게 훨씬 더
종류가 많기는 합니다. 방금 전에 뭔가 여러 줄에 걸쳐서 적기는 했지만 진짜로 레이아웃은 뷰의 일종이 맞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적게 될, 여러분이 마우스로 디자인 화면에서 끄적거리게 될 내용들은 이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오늘 슬라이드 끝이에요. 그래서 현장 학습을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준비된 친구들은 일단 .xml 파일로 넘어와서 요 미리 보기 화면 이렇게 띄워둔 채로 오늘 내용 스타트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바레트를 한번 보면 우리 맨날 써왔던 그 지금 한가운데 지금도 있는 텍스트 뷰란 친구 있고 버튼 배치해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 항목 가면 이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 글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는 에디 텍스트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의 일종들이에요. 얘네들 전부 다 해서 버튼, 그 다음에 체크박스, 동그란 라디오 버튼을 다루게 한 라디오 그룹 써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가로로 긴 에너지바 하나, 게이지 하나랑 그 위에 동그라미 하나 달아놔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게이지의 수준을 좌우로 이동시켜 가면서 숫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씩바를 지금 과제 넘버 2에서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요 위에 있는 4가지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써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constraint가 무슨 뜻입니까? 들어본 적 있는 단어입니까? 뭡니까? 얘 무슨 뜻입니까? 일종의 조건 내지는 제약, 제한사항과 같은 느낌으로 쓰는 조금 곱상한 단어죠. 아무튼 그런 제한 조건을 걸 수 있는 레이아웃인가 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리니어 레이아웃, 리니어 말 그대로 줄줄이 나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 밑에 프레임 레이아웃 해가지고 액자 모양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테이블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맨 밑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에 깔려 있는 순서대로 위에 있는 3가지를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컨스텐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을 오늘 써보고 다음 주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바로 밑에 보이시는 컴포넌트 트리를 보시면 진짜로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모든 앱들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었어요. 얘를 우리가 지운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뷰를 추가한다. 맨날 우리 막 드래그 앤 드랍 해갖고 막 새로운 버튼 추가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맨 처음 달려있었던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다가 새로운 버튼, 새로운 에디 텍스트, 새로운 씩바 같은 걸 추가를 해왔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역시나 저만 볼게요. 얘 지금 뭐 사위 행위를 하고 허위 매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xml 파일 본문을 봐도 우리 지금 XML 엘리먼트랑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XML 요소 가장 바깥에 있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친구 한 덩어리로 지금 이 전체 .xml 파일이 구성이 돼 있는 거고, 걔 여는 태그, 닫는 태그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텍스트 뷰 하나에 대한 XML 엘리먼트가 들어있는 실제 포함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나중에 버튼 추가하고 막 그랬을 때도 그 버튼에 대한 XML 엘리먼트는 최상위에 해당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내용물로서 걔에 포함되는 엘리먼트로서 .xml 파일에 늘 적혀 있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놨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자체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텍스트 뷰 헬로 월드 적혀 있는 거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 친구를 살짝 선택을 해보시면 우리 어트리뷰트 탭이 있었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적혀있는 섹션이 하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위젯, 우리 지금 이 텍스트 뷰에 대한 얘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조건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텍스트 뷰, 우리가 지금 선택한 텍스트 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내용물로서 걔에 포함되는 뷰로서 지금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뷰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위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랑 크기가 결정되도록 구성해야 되냐를
여러분이 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GUI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막 예를 들면 왼쪽 마진을 16만큼 주겠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트리뷰트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치면 실제 화면에 보이게 될, 실제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위에 보이게 될 텍스트 뷰의 위치 또는 크기를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가 되도록 하면 좌우로 늘어나겠죠. 와 같이 지정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면 당연스럽게도 그 내용이 이 텍스트 뷰의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로서 이런 식으로 적혀있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없죠. 일단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미 레이아웃 시작하기도 전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이미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걔는 내비두고 오늘 레이아웃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또 다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핸드폰 위아래로 기니까 이 버티컬에 해당하는 버전, 버티컬 버전을 선택을 해서 대충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세요. 이거 막 위에 놔둬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위치랑 크기 다시 지정할 거니까 대충 드래그해서 떨구면 적당히 이렇게 커다란 네모 느낌으로 우리한테 일단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중간에 저 시간 더 필요한데요. 당신 너무 빠릅니다. 이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성적이라 당신들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거 부끄러워하니까 그렇게 막 체크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추가를 했다면 컴포넌트 트리, 왼쪽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 트리를 보시면 우리가 방금 추가하는 리니어 레이아웃도 텍스트 뷰랑 동등한 느낌으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걔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작업을 하나를 더 해볼게요. 원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바로 들어가 있었던, 포함되어 있었던 텍스트 뷰를 들고 컴포넌트 트리에서 들고 드래그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이제는 이 텍스트 뷰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아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함을 시켰더니 이 헬로 월드 어쩌고는 이제 전체 화면에 좀 더 정밀하게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의 가장 왼쪽 위에 떡하니 붙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한가운데 있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런 거 허용 안 하나 봅니다. 그냥 맨 왼쪽, 맨 위에다가 붙여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추가해 둔 다음에 요거는 살짝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컴포넌트 트리에 있는 다른 뷰들 살짝 누른 다음에 텍스트 뷰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 요 레이아웃 섹션에서 지금 우리 텍스트 뷰의 어트리뷰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텍스트 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이 뷰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기, 이 텍스트 뷰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 텍스트 뷰, 동일한 텍스트 뷰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특별히 왼쪽 기준, 오른쪽 기준 그런 거를 정할 수가 없는 걸로 현재 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비랑 높이 어떻게 할까요? 만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전이랑 다르다는 거,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 지정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가 다르다는 거, 그 이유를 묻자면 이제는 이 텍스트 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정도를 연결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두면 일단 오늘 할 일의 17%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요. 여기까지 해두고 자, 그 다음에 방금 추가한 리니어 레이아웃을 살짝 봅시다. 자, 이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텍스트 뷰랑 동등한 느낌으로 얘도 뷰의 일종이고 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오류가 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늘 그래왔듯이 얘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다면 얘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 잡았고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크기랑 잠깐만요. 좋아요. 일단은 이 친구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왼쪽 조건, 오른쪽 조건 전부 다 화면 끝 기준, 그 다음에 아래도 화면 끝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 오른쪽 아래 넷 다 체크를 하시고 밑에 이제 조건 영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전부 다 패런트 기준으로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너비랑 높이 역시나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너비 높이가 되도록 그래서 화면 전체를 꽉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예상할 수 있듯이 이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관리하고 있는 이 전체 화면을 다 빠짐없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만 해볼게요. 우리 지금 아까 전에는 너비 높이가 저 같은 경우는 400 어쩌고와 같이 적혀 있었고 그걸 지금 0dp라고 지금 적어놨더니 그게 최대 너비 높이를 갖는 걸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너비를 최소가 되도록으로 지정을 한다면 보세요. 그렇게 지정을 한다면 매우 홀쭉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홀쭉해졌고 그렇긴 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진 게 아니라 얘에 포함되어 있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뷰들 현재로서는 텍스트 뷰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잘리지 않고 보여주기에 적합한 가장 작은 너비를 갖도록 그렇게 줄어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이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최소 높이를 갖도록 지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높이 역시나 원래는 화면 전체를 다 차지했는데 텍스트 뷰 한 줄 보여주기에 적합한 작은 값이 되도록 지정이 됐고 현재 이 친구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조건을 다 걸어놨다 보니까 화면 전체 한가운데 자신의 위치가 지정되고 있는 것 역시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최소로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는 지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도 지금 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너비랑 높이를 최소로 잡아서 이 친구가 화면 한가운데에 되게 조그만하게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다음에 조건 지정할 수 있는 부분 보면 우리 지금 이젠 과제에서 써본 적 있는 그 식바라는 친구가 지금 위아래 버전 하나, 왼쪽 오른쪽 버전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용수철 모양 같은 느낌으로 지금 띠용하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서 저 식바를 써서 여러분이 지금 50이라 적혀있는 이 부분 눌러가지고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옮기면 같은 느낌으로 자, 그래서 이 조그만 리니어 레이아웃 일단 왼쪽 오른쪽 조건 지금 마진은 없는 상태예요. 화면 전체 다 쓸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튼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영역은 이 정도인데 얘 크기는 이 정도니까 그거를 얘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 중에 어느 정도 자리에다가 배치할 거냐를 이 식바를 써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마우스 갖다 대시면 요거에 대한 설명은 현재 바이어스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어스가 무슨 뜻입니까? 명사로 쓸 때도 있고 등등이죠. 바이어스 일종의 편향, 좌편향, 우편향 얘는 지금 우익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이걸 좌익으로 바꾸고 싶다라면 작은 숫자가 되도록 그 다음에 북으로 향하냐 남으로 향하냐 와 같은 것들도 수직 버전 바이어스를 여러분이 변경함으로써 조금 더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 얘는 뭐 일단 뭐 적당히 50으로 다시 놔두고, 그 다음에 크기도 뭐 리니어 레이아웃 조금 해갖고 저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일단은 최대 크기, 최대 높이가 되도록, 높이는 일단 최소로 놔둡시다. 너비만 최대 너비가 되도록 이렇게 가로로 길다랗게 만들어 둔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시간 더 필요하다. 지금 현재 여러분 .xml 파일에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있어야 되고, 기회 안에 텍스트 뷰 하나, 헬로 월드 적혀 있었던 기회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가로 길이는 최대로, 세로는 최소로 그렇게 세트해 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 단계는 우리 이전에 했던 거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버튼을 한번 3개 정도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친구 높이를 최소로 하다 보니까 드래그 앤 드랍을 여기다가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컴포넌트 트리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뷰 아래에다가 이 버튼을 들고 가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드래그 앤 드랍 할 때, 컴포넌트 트리에서 드랍할 때 지금 현재는 점점점에서 점선이 리니어 레이아웃까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틀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드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목표는 이렇게 적당히 오른쪽에다 드랍을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새로운 버튼을 하나, 두 개, 3개까지 추가를 하도록 만들고 디자인 화면을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자, 우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버튼 이렇게 드래그해서 추가할 때는 되게 앙증맞은 조그만 적당한 크기로 지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의 새로운 버튼 그냥 다짜고짜 추가했더니 일단 위아래 높이는 이전에 진행했을 때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소 높이를 갖도록 지정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가로 같은 경우는 리니어 레이아웃 전체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도록, 그래서 최대가 되도록 지정을 해둔 것 같아 보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위에 있는 버튼 눌러보시면 어트리뷰츠에서 너비랑 높이, 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매치 패런트라는 느낌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고, 높이는 최소 크기를 갖도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쉬운 단어들이니까 여러분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버튼 요거를 가로를 지금은 최대를 갖도록, 그러니까 걔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가로 길이랑 동등한 느낌이 되도록과 같이 지금 해놨는데, 가로를 최소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면 마치 지금 원래 들어있었던 텍스트 뷰처럼 이제는 진짜 크기가 예전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할 때 봤었던 그 크기가 된 거죠. 아무튼 가로로도 앙증맞은 작은 크기가 됐고 누름직한 크기가 됐고, 또한 기본적으로 왼쪽에 딱 붙어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다음 거는 저만 해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어떤 버튼의 높이를 지금 현재 최소가 되도록으로 했는데 높이를 최대로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높이를 최대가 되도록으로 지정을 하면, 자,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매치 페런트, 나 부모가 쓰는 거 다 쓰고 싶은데 너한테 줄 건 이거밖에 없다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최소랑 다를 바가 없는,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높이를 갖게 됩니다. 자, 얘는 왜 그럴까요? 자, 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가 요 정도고, 버튼이 쓸 수 있는 너비에 최소가 이 정도고 최대가 이 정도가 지금 잡혀 있게 됩니다. 근데 높이 같은 경우는 최소를 하나 최대를 하나 하등의 차이가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지들 마음대로죠,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수업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나마 상식적이에요. 근데 우리 중간고사 뒤로 넘어가서 이제 액티비티 얘기 시작하면 지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 한도 끝도 없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큰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전에는 보통은 이러지 않았어요. 최대로 해줘 하면 그럭저럭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버튼의 높이를 최대로 해줘 했는데 아까 전 최소로 할 때랑 동일한 크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일단은 이 버튼이 현재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기서 매치 페런트라고 지정을 한다는 건 내 부모에 해당하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세로 길이를 다 차지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현재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를 얼마로 지정해 줬냐, 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가 세로 길이를 얼마나 써먹을 수 있냐를 우리가 지정할 때 걔가 한도 끝도 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뷰들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높이만 가져갈 수 있도록 웹 컨텐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저 밥 좀 더 주세요 해도 너네한테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다 와 같이 제약이 걸려버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역시나 저만 해볼게요. 아까 전 그대로 지금 높이 역시나 매치 페런트로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잡혀있는 제약 조건 리니어 레이아웃이 현재 화면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 친구의 높이를 매치 컨스트레인트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이 배가 돼 버렸어요. 지금 가운데 있던 버튼한테 최대 크기를 갖도록, 최대 높이를 갖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놨더니 걔가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차지할 수 있는, 지금 걔보다 먼저 추가된 텍스트 뷰랑 버튼은 각자 자신만의 영역을, 지분을 가져가 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버튼 2라는 친구, 가운데 있는 버튼은 남은 거 다 줘라고 우리가 지정한 셈이기 때문에 진짜로 남은 거를 다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버튼 3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남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면 사이에 쫓겨나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 2를 다시 최소로 바꾸고 버튼 3를 최대로 바꾼다면 얘는 이제 버튼 2까지 들고 간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들을 다 차지하도록 지정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다시 원복을 할게요. 높이를 최소로 해둔 상태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을 성공적으로 써본 셈이 됩니다. 2페이지가 지나서 잠깐만 지금 몇 시니? 요번 장까지 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포함하는 모든 레이아웃은 전부 다 아무튼 뷰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레이아웃을 다른 레이아웃의 내용물로서 포함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순서를 텍스트 뷰,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둘, 셋과 같이 포함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포함을 시켜놨다면 반드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 뷰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줍니다. 역시나 이거 저만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xml 파일에다 세팅을 할 때 텍스트 뷰 버튼이 아니라 버튼 텍스트 뷰 버튼이라고 적어놨었다면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버튼 2개를 먼저 보여주고 텍스트 뷰 보여주고 마지막 버튼을 보여주게 됩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순서대로 뷰들을 배치하든 씩발을 어떻게 배치하든 걔가 그래서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아래에 있을 거냐와 같은 것들은 배치한 순서가 아니라 .xml 파일에 적혀있는 순서가 아니라 오로지 각각의 뷰들에 대해 여러분이 지정한 컨스트레인트, 조건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었습니다. 반면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 순서를 서순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적어주셔야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로 각각의 뷰들의 위치가, 순서가 결정된 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해 놓은 건 버티컬, 세로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의 맨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아래로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앱들 보통은 이런 일종의 목록 같은 느낌으로 동일하고 내용물만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톡방 목록 같은 것들도 마지막에 도착한 메시지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온 거냐를 가지고 줄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앱 화면을 구성할 때 난 단순하게 여기 지금 버튼 3개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걔네들 순서는 내가 알아서 정할 거긴 한데 아무튼 걔네 하나하나에 대한 너비랑 높이 어차피 다 똑같은 너비로 보여줄 거고 어차피 다 비슷한 크기로 보여줄 예정이니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런 세로 버전 내지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쉽게 걔에 포함되는 각각의 뷰들의 위치랑 크기를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막 조건 지정해야 되고 안 그러면 오류 나고 그런 까탈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숨겨진 장점으로 우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건 지정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요상하게 지정한다든가 하면 버튼 위에 버튼이 겹쳐 보인다든가 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건을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 사용자가 절대로 누를 수 없는 요상한 매우 조그만 버튼을 다른 버튼 뒤에다가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트릭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는 일단 원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절대로 이 뷰들은 서로 겹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일단 가장 먼저 뷰 하나 추가하고 걔가 차지하고 남은 영역에다가 다른 뷰들을 배치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잘 지정해준다. 얘의 세로 위치를 잘 지정해준다. 세로 버전 같은 경우는 그런 숨겨진 장점이 있고 반면 그에 대비되는 단점으로는 이제 지금 보면 텍스트 뷰 되게 조그맣게 보이고 있고 버튼 하나 되게 조그맣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버튼의 오른쪽 영역은 절대로 다른 뷰들을 보여주기 위해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른쪽에 얼마나 남았든 그 아래에다가 새로운 뷰를 배치할 거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이 뷰는 좌우로 이렇게 나열해서 전체 공간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와 같은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지고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뷰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다른 뷰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만한 일종의 낭비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같이 해두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린 지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뷰의 오른쪽에 다른 뷰를 배치를 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당신들이 하고 싶다라고 상정을 해봅시다. 난 지금 예를 들면 이 조그만 버튼 오른쪽에 텍스트 뷰를 보여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너무 그러고 싶은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걸 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순서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텍스트 뷰를 아래에다 보내줘라고 해도 아래에다 보내줄 망정 오른쪽에 보내주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우리의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냐? 일단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도입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다른 버튼들 밑에다가 배치하고 싶은데 그냥 평소처럼 너무 귀찮아집니다. 각각의 조건을 다 다시 새로 지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면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차선책은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하나를 포함하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를 들고 와서 걔를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목표는 조그만 버튼 오른쪽에 텍스트 뷰를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만 가지고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뷰 오른쪽에 그 다음 뷰를 배치해주는 그런 거에 전문인 요 파레트의 레이아웃의 호리즌탈 버전,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현재 배치되어 있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을 시켜서 목표를 달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들고 얘가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되 가장 먼저 포함되도록 집어넣어 주세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컴포넌트 트리 보면 잘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조그만 버튼 하나였다가 밀어 넣어 주시고 이제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밀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하나도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적당히 오른쪽으로 끌어가면서 드랍을 해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조그만 버튼 오른쪽에 조그만 텍스트 뷰 하나가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린 지금 화면 세로 영역을 살짝 절약을 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된 것 같고 지금 살짝 체크를 해봅시다.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골랐을 때
얘의 너비는 지금 최대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주시고 얘 높이도 최대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최소가 되도록 일단 바꿔둡시다. 이 정도만 일단 해둔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세로를 쓰고 싶은데 어떤 뷰들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로로 배치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편하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도입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본은 세로인데 그 중에 얘네 둘만 가로로 배치하고 싶다는 상황에서 호리즌탈 버전, 수평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옛날에 GUI 프로그래밍 할 때 종종 쓰던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저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각각의 예를 들면 X 좌표, Y 좌표 막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기입을 하던 시절이 있었고 거기서 살짝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배치한 순서대로 지가 알아서 겹치지 않게 차곡차곡 배치해주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뒤이어서 등장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비는 공간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세로로 배치를 할 건데 몇몇 뷰들은 가로로 배치하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또는 그 반대인 상황에서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기본이 세로고 그 안에 가로, 요만큼은 가로, 또 원한다면 요만큼은 또 세로와 같이 리니어 레이아웃들을 중첩시켜 가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한테 만약에 시험에서 시험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과제에서 이거랑 동일하게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xml 파일을 리니어 레이아웃의 조합이 아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하나를 써서 만들어 보세요 하면 이건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열심히 얘 가로 세로 조건 지정하고 적당히 얘 하나 지정하고 걔 오른쪽에 얘가 붙도록 그다음에 걔 아래에 얘가 붙고 걔 아래에 얘가 붙도록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화면 구성은 사실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을 써봤고 아마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쓸 때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해 놨었다 라고 여러분이 체감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들을 단순하게 나열해서 보여주고 싶다 같은 상황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종종 도입을 해서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두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오늘 할 일 절반이 지나간 셈이에요. 몇 분 쉴래요? 22분을 쉴게요. 그러면 35분에 재개하는 거죠. 16시 35분에 재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